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실외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시작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골목 모퉁이에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폐지를 줍던 80대 노인이 체온이 40도까지 올라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냉찜질 등 응급처치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0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일찍 시작된 더위, 실외 노동자들에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밭갈이에 나선 농민은 바깥보다 더 더운 비닐하우스 더위를 참으며 일을 합니다. 잠깐 쉬면서 물을 마셔도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채도 덥지? 이 안이도. 이 안하고 바깥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지. 하우스 안인데 여기는. 자동차 정비사들도 폭염이 두렵습니다. 가뜩이나 더운 여름에 달궈진 엔진을 만져야 하고 반복되는 작업에 땀이 멈추질 않습니다. 휴게실에 들어가 에어컨 바람을 쐬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요새는 이제 열자마자 일단 너무 엔진에 열이 있다 보니까 워낙 더운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외부적으로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도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크레인 앞 유리창은 바람이 통하도록 빠져 있고 작지만 오아시스 같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파라솔도 등장했습니다. 물병도 쌓아둔 채 작업을 진행합니다. 공사 차량과 교차로 차량을 통제하는 모범 택시 기사들도 따가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중무장했습니다. 많이 덥긴 덥죠.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외 노동자들은 폭염과의 전쟁을 한동안 계속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주에 전남을 찾습니다. 하지만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부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서 출마 예정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는 23일 전남을 방문합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에 대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가 나눠진 순천에서는 정상화 요구가 거세고 여수갑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 하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제일 많이 제시해 주시고요. 현재 획정 기준에 불부합하는 그런 선거구 현황을 제시를 했었는데 조정에 관한 말씀들을. 하지만 선거구가 언제쯤 확정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이달 초 여야가 4인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목표로 내건 6월 내 개편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총선 입지자들입니다. 합구나 분구 여부에 따라 출마 지역과 대진표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 특히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새를 찾아다녀야 될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만족돼갖고 시민들이 뛴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헛수고를 하고 있나 이런 걱정도 되고.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국회는 선거를 불과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조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거듭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적으로 마늘 재배 면적이 늘고 가격도 호조세지만 해남 지역의 마늘 수확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파종과 수확기 이상 기온 때문인데 농협은 물량 확보에, 농민은 피해 대책 마련에 비상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깐마늘을 생산해 전국으로 판매하는 해남군의 한 농협입니다. 농협과 계약 재배한 농가들이 수확한 마늘을 화물차로 실어 출하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마늘을 실은 차량들로 가득해야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곳 농협에서만 연간 1,300톤의 마늘을 수매해 깐마늘로 가공 판매하는데 올해는 원료인 마늘을 780톤, 60% 정도만 확보할 것으로 보여 비상입니다. 이렇게 심각하니 생산량이 감소된 것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이상 기온에 적극 좀 대처를 잘 해야 되겠고. 해남 지역 마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재배 초기인 지난해 연말 가뭄이 심했고 성장기에는 한파로 동해를 입은 데다 수확 직전인 지난 5월에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2,400헥타르에 달하는 해남군 마늘 재배 면적의 30%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확을 했어도 인건비가 비싼 상태에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좀 가격 형성이 되는데 가격 형성이 안 되니까 좀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은 24,000헥타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면적입니다. 또 가격은 1kg에 7,000원 선으로 10년 새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기온으로 계약 재배 물량조차 채우지 못하는 해남 지역 마늘 재배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60항쟁 36주년을 기념하는 제7회 전국 민주시민 합창축전이 오늘 오후 4시 광주 교대에서 개최됐습니다. 평화와 희망의 하모니인 광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합창축제는 전국에서 14개 합창단이 참여해 지역의 역사적인 운동과 아픔을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는 합창축전은 지난해에는 5.3 민중항쟁을 기념해 인천시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5.18 공법단체와 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추징 3법 국회 통과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 등은 오늘 오후 3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우원 씨의 폭로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5월 정신이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산지 태양광 시설은 비탈진 산을 깎아 설치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사 유출과 옹벽 배부름 현상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지 태양광 시설 가운데 재해 우려 지역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한 500여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광주 아파트 경매 시장이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80건으로 이 가운데 37건이 낙찰돼 46.2%의 낙찰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33%, 4월 36% 등 올 들어 30% 중반대를 머무른 것에 비해 높아졌고 지난달 전국 평균 낙찰률 2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한편 광주의 지난달 아파트 수급 지수는 88.4로 지난 4월 이후에 4주째 88선에서 등락을 거듭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전남 수출이 올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수출액은 4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이상 감소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